내가 한 2개월 뒤에 이게 1억 나온 거를 또 보여줄 테니까. 대표님 오픈한 지 일주일 되셨는데 네네네. 매출은 조금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? 매출이 어저께 한 230만 원 정도 나왔죠. 배달만 230 정도 나왔어. 일주일 매출 치고는 되게 잘 나온 거 아니에요? 잘 나온 편이지. 근데 뭐 이것저것 쿠폰도 많이 매겼고 뭐 초기 행사들을 많이 하니까 리뷰 이벤트도 신청 안 한 사람들한테 좀 넣어주는 편이고, 벌써 일주일인데 재주문을 뭐 2번 3번 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첫 달에 한 5천 이상은 5천 이상 나올 것 같아요.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. 혹시 목표 매출이 있으실까요? 목표는 1억 정도 나온다고 보고 있고, 그게 한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은데 2개월 차에 아마 1억 정도 찍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. 2개월 차에 1억까지 좀 찍을 수 있는 그 비결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? 일단 신규 매장들을 노출을 조금 더 많이 시켜주는 게 있어.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뭐 쿠팡이츠라든지 이런 데서도. 그러니까 내가 3개월 차에 달성한 매출이 앞으로 이제 내가 달성할 수 있는 매출이 돼버리는 거지.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. 3개월 지나고 몸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3개월 때에 이미 끝나 있어. 내 매장의 딱 가치가. 그때의 매출이 앞으로 5년, 앞으로 10년 동안 거의 매출에 근접하지. 그러면은 3개월까지는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계속 해야겠네요. 계속 가야지. 이게 배달 매출을 잘 올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3가지 정도 있는데, 첫 번째로 입지, 두 번째가 초기 마케팅, 세 번째가 이제 그 초기 마케팅을 했을 때 몰려오는 주문을 쳐낼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. 근데 그 중에서 초기 마케팅이 가장 중요한 거지, 맨 처음에. 근데 사람들이 그 부분을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. 처음에는 뭐 깃발 하나로 시작하고, 처음에는 좀 광고 적게 시작하다가 몸이 익숙해지면 저는 그 다음부터 할래요 이렇게 하거든. 근데 보통 일반적인 가게라면 그렇잖아. 근데 나는 이제 그걸 인테리어 기간이라고 부르는데, 그 3개월, 초기의 3개월이 사실 그 인테리어를, 배달 가게의 인테리어를 해나가는 기간이야. 근데 그 기간에 인테리어를 안 하고 그냥 나는 페인트만 싹 칠하고 만다 이러면 이미 빗나가는 거지. 그거는 3개월까지는 적응 기간이 아니고 여기서 좀 달려야 되는 기간이야. 최대한 뽑아 먹어야 되는 기간이다. 엄청나게 달려야 되는 기간이지. 그 첫 기간이. 번째 말씀해 주셨던 그 입지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? 입지는 뭐 배달이 보통 어떤 데서 많이 들어올 것 같아? 1인 가구 같은 그건 데서 알고 있네. 맞아. 그러니까 흔히들 인구수하고 살짝 헷갈릴 수가 있는데, 인구수가 많다고 배달이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. 그래서 나는 상권 분석 앱들이 많아. 뭐 마이프차라든지 소상공인 그런 사이트 같은 데서도 상권 분석 서비스가 검색해보면 나오니까, 뭐 주로 살펴봐야 될 게 오피스텔 밀집 지역, 그리고 이제 편의점 밀집 지역. 편의점 지도 같은 걸 볼 수 있거든. 이 지역에 편의점이 얼마큼 있는지. 그럼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배달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거든.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. 그리고 뭐 더불어서 수도권 같은 데는 한 가지 더 살펴보면 공유 주방들이 모여있는 곳들이 있어. 그 부분은 이제 배달이 잘 되는 곳이야. 그 동들, 그런 지역들을 잘 보고 들어가야지. 입지가 중요하지. 그만큼 수요가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입지가 중요하지. 두 번째 말씀해 주셨던 마케팅은 뭐 어떻게 처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? 간단하지. 배달 보고 시킬 때 뭐 보고 주문해? 저는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에서 뭘 봐? 메인 페이지를 보는 것 같아요. 메인 페이지, 메뉴들? 메뉴들을 보고 그냥 마음에 들면 그냥 그거 바로 시켜? 괜찮아 보이는 데를 볼 때 보통 리뷰 같은 걸 많이 보잖아. 그치. 사실 배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리뷰가 쌓이는 속도가 제일 중요하거든. 그래서 그 속도를 만들기 위해서 초반에는 리뷰 이벤트도 신청 안 한 사람들한테도 퍼주고, 그리고 다른 데서 주는 것처럼 주면 리뷰 이벤트 자체가 지금은 너무 기본값이 돼버렸잖아. 안 하는 데가 없잖아. 그죠. 배달 가게라고 하는 데들이. 그래서 초기에는 조금 더 퍼주는 게 중요하지. 그렇게 해서 퍼주고, 이게 보통 뭐 배달의 민족 보면 울트라콜이라는 상품이 있잖아. 그러면 내 지역에서 그 카테고리를 내리다 보면 가게가 몇 번 반복되는지가 보여. 그 2km 안에 가게잖아. 그럼 이 사람들이 울트라콜을 몇 개 정도 선택을 했는지가 나오거든. 그럼 적어도 1, 2, 3등 정도로는 찍어야지 내가. 네. 뭐 건대 같은 경우에는 한 15개씩 찍었더라고. 근데 나는 그냥 10개로 들어갔어요. 10개로 일단. 어차피 배달의 민족은 야간 영업 좀 위주기 때문에 여기 이 지역도 배민원이 많더라고 지금 보니까. 그러다 보니까 한 10개 정도로 찍었고, 그리고 또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배달팀 나준순. 처음에 할 때는 내가 사람들한테 한 사람한테라도 더 먹여야 되잖아. 그러니까 이제 배달 팁을 좀 다른 가게, 이 지역에서 잘 나가고 있는 가게만큼은 유지를 해야지. 그리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이제 쿠폰 있지. 쿠폰도 이 지역 1, 2, 3등 정도로는 유지를 해야지. 그래야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지지. 이게 확실히 유지 비용이 좀 많이 나가겠네요.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게 인테리어 기간이라는 거지. 이게 이 작업을 인테리어 기간이라고 하는 건데, 그렇게 해서 신규 유입되고 리뷰가 많이 쌓이다 보면 광고에서도 조금 더 많이 노출이 되고, 내 매출에 비례해서 우리 가게 클릭 같은 것도 소진이 가능하거든. 매출이 안 나오면 우리 가게 클릭 소진을 잘 안 시켜줘.
그러니까 노출이 잘 안 된다는 거지. 잘 안 나오면. 초반에는 그 과정들이 되게 중요한 거야. 그렇게 해서 빵 올려놔야 되는 거지. 3개월이면 그게 완성되는 과정인 거지. 저희가 지금 일주일 동안 판매하면서 달린 리뷰가 한 100개 정도 되나요? 100개까지는 안 되고 배달의 민족, 배민원하고 배달의 민족하고 합쳐서 한 80개 정도 쌓인 것 같아. 그러니까 100개부터 시작이라 100개까지는 무조건 엄청 빨리 달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도 3개월까지는 좀 밀어야지. 나는 1000개가 목표야. 1000개. 근데 그 개인적으로는 그 배달민족을 봤을 때 신규 딱지를 달고 있는데 리뷰가 좀 많이 쌓여 있는 걸 보면 거기가 좀 땡기긴 하거든요. 그치, 맞아. 그런 것도 이제 말씀하신 거에 포함되는 부분이. 그치. 그게 그렇게 됐을 때 초반에 시너지가 나타나는 거지. 이거 뭐지? 하고 새로 생겼는데 역시 리뷰가 안 쌓이고 있으면 안 먹거든. 근데 배민을 보는 사람들은 그 고마운 분, 더 고마운 분 막 이런 게 있잖아. 네. 그 거기 최고 등급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. 네. 그러니까 계속 보는 거야. 근데 이 가게 얼마 전에 봤는데 벌써 리뷰가 100개네. 이 가게 얼마 전에 봤는데 리뷰가 500개네. 이러면서 이제 시키게 되는 가능성들이 높으니까. 그러니까 이것만 안 헷갈렸으면 좋겠어. 그 처음에 다들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 하지 뭐. 그러는 순간 늦어버려 배달은. 그래서 아까 중요하다고 한 게 세 번째가 이제 시스템이잖아. 시스템. 네. 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냐면 이제 배달 음식 같은 경우에는 풍미가 없어요. 그래서 볶는 과정, 내가 이제 간마늘을 볶아서 주더라도 그 풍미가 다 날아갈 수가 있거든. 굳이 풍미를 내기 위해서 하는 과정들, 리소스들을 줄이고 하나 질문이 있어. 원가가 40%인데 조리 시간이 1분인 게 좋을까? 원가가 30%인데 조리 시간이 10분인 게 좋을까? 조리 시간 1분이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치. 배달은 원래 배달 원가까지 치면 원래 원가가 높잖아. 그렇기 네. 때문에 내가 1시간 동안 쳐낼 수 있는 양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. 그래서 그걸 내가 시스템이라고 표현한 건데 10분 뒤에 조리된 음식이 손님한테 맛있을 수 있기 위해서 가장 빠른 시스템이 어떤 걸까에 대해서만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. 굳이 안 볶더라도 조금 더 비싼 소스를 쓰더라도 이 소스를 써가지고 그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지. 우리가 1000만 원 팔면서 홀 매출을 유지하는 게 아니잖아. 그런 데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. 원가 20% 딱 유지하면서 혼자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는 애초에 원가가 높아. 그렇기 때문에 속도하고 개수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. 그 시스템을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. 그러면은 그 배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게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해서 원팩 같은 거를. 그러니까 그게 이제 되게 그래서- 중요한 건데 나도 이제 장사를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네. 그러니까 원팩은 맛이 없을 수밖에 없어. 아. 그러니까 원팩은 밀키트하고 똑같은 거야. 애초에 이 원팩으로 내가 만약에 만들 수 있어. 내가 공장이야. 보통 OEM들이 많단 말이야. 자기네들이 공장을 갖고 원팩을 만드는 데는 교촌 정도 돼야지, 맘스터치 정도 돼야지 그 정도를 만드는 거고 대체로가 다 공장을 써요. 그것도 영세한 공장들을 OEM으로 맡겼어. 그러면 그게 만약에 배달로 대박이 났어. 원팩으로 하는 것들이. 그럼 그 공장에서 미쳤다고 얘네들한테만 주겠냐? 더 큰 시장. 편의점에 이거 우리 거 썼는데 반응이 엄청 좋아요. 편의점에 뿌려주세요. 어디 뿌려주세요. 근데 실제로 그런 얘들이 잘 없어. 원팩이 잘 되는 원팩은 그렇게 맛있기가 어려워. 그러니까 한 가지 좀 소스를 주자면 그 소스 중에서도 가루로 된 소스들은 쓰면 안 되고 그거는 맛이 없어. 네. 그거는 내가 알기로는 프랜차이즈에서는 엽기 떡볶이가 가루로 하고 있는데 엽기 떡볶이만 거의 맛있는 정도의 수준이야. 떡볶이집은 좀 맛있는 데들이 몇 개 있다고 들었는데 다른 데들은 사실 가루로 써가지고는 잘 안 나오고 보통 이제 액상을 많이 쓰지. 액상 소스들을 많이 쓰는데 그 소스들을 썼을 때 이제 좀 좋은 결과들이 많지.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조리가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이제 그치, 최대한 효율을 뽑을 수 있는. 동선을 좀 단순화시키는 거지. 최대한 음식 하나에 2분 정도에 나갈 수 있도록. 미리 좀 준비해 놓는 것도 중요하겠네요. 그렇지. 그 시스템이 중요하지. 그 시스템과 초기 마케팅이 사실 전부야, 배달은. 배달업을 좀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많이 생겨나고 많이 없어지고 하고 있잖아요. 그분들한테 좀 하나 정도 팁을 더 주신다면 어떤 거를 주시고 싶으신지. 뭐 쉽게 보면 안 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배달은 초기 3개월이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몸이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광고비를 쓰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. 사실 이것저것 뭐 마케팅 총동원 다 한다고 했잖아. 그렇게 해서 온 힘을 다해도 500만 원 쓰기가 힘들거든. 500만 원, 1000만 원 쓰는 거야 사실. 그럼 그 정도는 좀 투자를 하시라. 그리고 배달업에 들어오는 순간 일단 힘든 거는 각오하셔라. 몸으로 녹여내는 거야. 인테리어 내 몸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. 3개월까지는 미친 듯이 달려야 된다. 그렇지.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리뷰가 빨리빨리 달리고 그렇게 재주문이 초기에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쌓이는 속도들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.
주문을 안 했다 뿐이지. 이게 보통 우리가 잘 괜찮게 클릭되는 가게들을 볼 때 클릭 10개당 주문 하나 하면 괜찮게 클릭된다고 생각하거든. 괜찮게 주문율이 전환된다고. 그러면 그 말인즉슨 사람들은 여기저기 누르다가 생각보다 주문까지 안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거야. 내가 초기에 얼마큼 달려가느냐. 그러면 이 정도면 뭐 설명이 좀 됐을지. 아, 그리고 지금 이대로 해가지고 내가 또 200만 원 찍은 거 배민하고 쿠팡 같은 거는 인증사진으로 해서 사진을 올려주고, 내가 한 2개월 뒤에 이게 1억 나온 거를 또 보여줄 테니까 혹시 뭐 배달 창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이렇게 해서 답변 드리고, 2개월 정도 뒤면 매출 인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또 많이 공부하고 또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. 화이팅!